A sparkle lights a fire. I'm high, I'm a butterfly, a blooming flower, but I am thirsty. A drop of water and another drop of water. Sunlight, I'll soon be rising. I'm a butterfl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컷에서 저희가 스피드 램프 기능, 영상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또 빨라지고 아니면은 느려졌다가 빨랐다가 또 느려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영상에 입체감을 주고 저희가 이제 현실성을 약간 떨어뜨리면서 약간 색다른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파이널 컷 강좌를 올려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스피드 램프 기능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도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파이널 컷에서 스피드 램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게 파이널 컷의 자체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블레이드 툴로 잘라 가지고 속도 조절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도 이제 한글로 된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파이널 컷에 대한 강좌 같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파이널 컷 안에 있는 스피드 램프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편집은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 놓여 가지고 당시에는 수동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파이널 컷에서 스피드 램프를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이널 컷 자체에 있는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동으로 블레이드 툴로 잘라 가지고 스피드 램프처럼 연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두 한번 알아보고 요거를 이제 스피드 램프를 저희가 편집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편집하는 것의 방법들, 팁들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Lights a fire. I'm high, I'm a butterfly, a blooming flower, but I am thirsty. A drop of water and another drop of water. Content Lab. 자, 제일 먼저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피드 램프를 내가 가진 영상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편집할 수 있는 영상 클립이 있어야겠죠. 영상 클립이 있어야 되고 이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슬로우를 걸었을 때 그리고 이제 패스트 이제 빨라지는 것을 걸었을 때 하고 이제 느려졌다가 빨라지고 빨라졌다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빨라지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전체 영상의 길이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길게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 테이크로 한 30초 이상 이제 촬영을 해주면은 스피드 램프 걸기에 좀 수월하고요. 한 10초 정도 되는 짧은 클립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램프를 좀 많이 못 거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클립과 뒤에 있는 클립의 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스피드 램프 효과는 굉장히 강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느린 클립 그리고 이제 빠른 클립의 어떤 속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크지 않을수록 스피드 램프 기능을 좀 더 스무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클립이 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저희가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파이널 컷에 있는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타이밍 옵션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스피드 램프라고 해가지고 기능이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몰라가지고 그냥 일일이 수동으로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to 0% 그리고 from 0%가 있거든요. 그래서 0%에서부터 그러니까 느려지는 것부터 빨라지는 형태로 스피드 램프를 만들 건가 아니면은 빨랐다가 느려지는 형태로 스피드 램프를 만들 건가를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당장 결정을 안 해도 어차피 나중에 스피드 램프 클립을 이제 속도를 조절해 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속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파이널 컷에서 자동으로 이 전체 클립을 이제
길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스피드 램프처럼 만들어 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요 상태에서 내가 여기는 13%로 느리고 요 부분은 지금 38%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느렸다가 빨라졌다가 느리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있는 클립에 있는 그 바를 잡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렸다가 빨랐다가 또 느려졌다가 또 빨라야 되니까 여기도 한번 줄여 볼게요. 자, 뭐 대충 요런 식으로 이제 잡으면은 영상 클립이 이런 식으로 느리게 재생이 되다가 이제 너무 느리네요. 한 50%까지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줄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느리게 가다가 이 부분에 닿으면은 또 빨라지고, 빨라졌죠? 빠르게 가다가 또 원하는 부분에서 느려지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속도를 조정해 가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어떤 뭐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같은 데에다가 파이널 컷으로 이제 스피드 램프 기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튜토리얼을 보시면은 대부분은 여기 있는 리타이밍 버튼에서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보통은 이제 파이널 컷 자체에 있는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 음악하고 딱딱 맞도록 영상 편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좀 편집하는 스타일에는 음악하고 딱딱 맞도록 편집하는 게 조금, 제가 처음부터 이 기능을 썼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제 손에 좀 잘 안 붙는다, 약간 요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을 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말하자면 완전 수동으로 블레이드 툴로 클립을 잘라가면서 음악에 맞춰 가지고 잘라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클립마다 속도 조정을 해가는, 말하자면 이제 아날로그틱한 이런 방식을 저는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다 사용을 해보시고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가지 방법 모두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에는 파이널 컷에 있는 스피드 램프 기능도 이용하고 특정 장면에서는 또 수동으로 스피드 램프를 거는 이런 좀 유연한 편집 스타일을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수동으로 클립 하나하나에 스피드 램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부터 스피드 램프 걸고 싶다 하면은 일단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100%고 여기가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피드 램프를 걸게 되면 여기는 속도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빨랐다가 느려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먼저 이 클립 전체를 빠르게 바꿔줍니다. 빠르게 바꿔주고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정도에서 스피드 조절하고 싶다 하면 여기 클립을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또 이렇게 안 자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잘라가면서 이렇게 스피드를 조절해야 이 클립을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슬로우를 걸어주고, 그리고 또 적당한 부분이 되면은 또 여기를 잘라서 또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또 특정 장면에 가서 클립을 자르고 슬로우를 걸어주고, 또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다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딱 맞도록 특정 장면에서 바로 슬로우를 걸거나 바로 스피드 빠르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동 방식이 조금 더 손에 붙어 가지고, 그리고 예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써왔어 가지고 익숙하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도 이런 식으로 클립을 잘라 가지고 스피드 램프를 거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자, 블레이드 툴로 스피드 램프를 걸게 되면은 앞에 있는 영상 클립하고 뒤에 있는 영상 클립의 속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됩니다. 속도가요.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확 떨어지기 때문에 빨랐다가
클립이 갑자기 멈추는, 말하자면 스피드 램프가 강하게 들어간 듯한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느렸다가 다시 빨라질 때에도 완전히 느렸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이런 이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컷 자체에 있는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하면은 요 클립 사이사이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다가 느려지는 이 찰나가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빨랐다가 스무스하게 느려졌다가 느려지는 게 계속 나오다가 다시 또 빨라질 때에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빨라지는 요런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느리게 하고 싶으면은 블레이드 툴로 잘라가지고 스피드 램프를 걸면 되고, 스무스하게 스피드가 떨어지거나 스무스하게 스피드를 올리고 싶으면은 파이널 컷에 있는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결과물만 스피드 램프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스피드가 800%, 그래서 8배속이죠. 8배속이었다가 50%로 스피드가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요러면은 800이니까 8배 속도고 이건 50%니까 2분의 1이니까 실제로는 16배, 16배 속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장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생을 해보면은 빨랐다가 속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이 부분이요.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이런 어떤 강한 스피드 램프가 들어간 듯한 연출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 다른 분들 편집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뚝 끊기는 느낌이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속도가. 그래서 뚝 끊기는 측면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글쎄요, 이런 것을 이런 어떤 편집 방식을 조금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선호하지만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선호하지 않으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에 있는 스피드 램프 기능을 이용을 하시는 이런 장면을 많이 봤었고, 속도 조절을 이렇게 해가면서 스피드를 조정을 해가시면은 굉장히 시네마틱하고 입체적인 영상, 그리고 현실감이 좀 떨어지면서 상당히 어떤 참신한 듯한 참신한 어떤 분위기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피드 램프를 많이 쓰고, 저도 이제 스피드 램프 기능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편집할 때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스피드 램프를 자주 쓴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은 이 스피드 램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드 램프 쓸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팁 한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촬영할 때의 팁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삼각대를 세워 가지고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들고 촬영할 때에도 영상 클립을 하나를 길게 이렇게 찍는 원테이크로 찍진 않고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짧게 찍어 가지고 그것을 편집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스피드 램프를 걸 때에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또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특히 이 빨라지는 부분에서는 영상 클립 전체가 짧아지는 게 있으니까 영상 하나를 찍을 때 가능하면 좀 길게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테이크로 길게 찍어야 되니까 영상을 찍을 때 조금 힘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모델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모델의 연기가 오래도록 지속이 돼야 되는 측면, 그리고 카메라가 오래도록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흔들림이나 어떤 조명의 변화가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클립이 1분 4초 동안 찍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짐벌을 들고 찍었는데, 그리고 모델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1분 동안 촬영한 거는 일반적인 영상 촬영에서는 꽤 긴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길게 이런 식으로 원테이크로 찍어야 우리가 슬로우를 걸고 그리고 또 빨라지는 걸 걸었을 때 가능하면은 좀 많이 영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 램프 용으로 영상 클립을 촬영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원테이크로 찍고 중간에 NG가 없어야 되고 좀 길게 찍는 게 좋다. 요게 이제 촬영 첫 번째 팁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저희가 이제 슬로우를 걸 때에는 영상이 약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슬로우를 걸면은 이 흔들림이 조금 느려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장면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약간만 흔들려도 이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좀 많이 흔들린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린 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촬영할 때. 그래서 보통은 삼각대로 놓고 찍으면 흔들림이 없으니까 좋은데, 스피드 램프라고 하는 거는 모델도 움직이지만 카메라도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효과가 극대화가 되니까, 스피드 램프 걸 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짐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짐벌을 써가지고 흔들림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클립을 길게 원테이크로 찍으면은 스피드 램프를 걸 때 상당히 좋고, 만약에 짐벌이 없는 경우, 그리고 짐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림을 조금 감수를 하고 파이널 컷에 있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쓰거나, 아니면은 흔들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영상에 약간 재미를 줄 수는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흔들림은 약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세 번째 팁은 편집할 때 팁입니다. 이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속도 조절을 할 때 그 스피드 램프를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봤었는데요. 빠른 클립의 속도가 200%, 그리고 슬로우를 걸었던 클립의 속도가 50%로 이제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 50%, 200%, 500%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피드 램프 같은 게 계속 250, 250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영상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어떨 때는 굉장히 빨랐다가, 느릴 때에는 엄청 느렸다가, 또 조금 빨랐다가 느렸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조합을 해놔야 영상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1000% 이상은 잘 안 거는데, 의도적으로 1000% 이상을 걸어 가지고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1000% 이상이 되려면은 영상이 그만큼 많이 짧아지니까 1818배로 재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영상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제 유리하고요, 편집할 때. 그리고 속도를 떨어뜨릴 때에도 계속 50% 아니면 계속 40%만 주지 말고, 특이한 경우에는 슈퍼 슬로우, 예를 들어서 뭐 10% 아니면 20%를 걸어 가지고 완전히 느리게, 완전히 뚝 떨어지게 중간중간에 섞어주면은 영상을 상당히 입체적이고 감정을 들쭉날쭉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 미만 아니면 20% 정도로 슬로우를 걸 때 프레임 드랍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하면은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여기에 있는 비디오 퀄리티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 여기 링크를 해둘 테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를 걸 수가 있으면은 영상의 속도를 특히 느린 슬로우 때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편집이 유리해진다. 요게 이제 세 번째 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팁은 이 영상 클립만 빨랐다가 느려지고 빨랐다가 느려지면은 마찬가지로 영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스피드 램프를 걸 때에는 여기 밑에 있는 효과음을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효과음을 넣어주면은 상당히 멋진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풍성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효과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샘플로 이 강좌용으로 만든 거여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한 편집을 하거나 어떤 납품하는 영상, 아니면은 조금 고급스럽게 편집하는 영상에서는, 특히 스피드 램프가 들어가 있는 어떤 구간에서는 이 효과음이 지금은 이제 2중이나 3중 정도 많을 때 돼 있는데 한 6단계, 7단계가 막 겹쳐가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효과음 넣는 구간은 속도가 이렇게 조절될 때입니다. 그래서 느렸다가 빨라질 때 이런 우시 사운드를 넣어주면은 영상이 확 빨라지는 듯한 어떤 그 느낌을 사운드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마다
적절한 이 영상에 잘 어울리는 효과음을 넣어주면은, 특히 스피드 램프 같은 경우에는 효과음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편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리고 느렸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리게 나오는 이런 장면에서도, 특히 이 빠를 때, 빨리 움직일 때 어떤 이제 바람 소리라든지 아니면 스우시 사운드를 넣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저희가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오디오를 조금씩 섞어주면은, 효과음을 조금씩 섞어주면 이 빨리 움직이는 장면을 확실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스피드 램프 하실 때에는 효과음을 가능하면은 조금 섞어가지고 편집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좋고, 효과음을 적재적소에 넣는 게 스피드 램프를 잘 활용하는 팁, 네 번째 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제가 말을 좀 장황하게 해서 그렇고, 실제로 해보시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조금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스피드 램프는 옵티컬 플로우 쓸 수가 있고, 효과음을 쓸 수가 있고, 촬영할 때 롱테이크로, 원테이크로 촬영을 하고, 이제 속도 조절을 적절하게 해주면은, 그리고 또 음악에 맞도록 편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이 음악에 딱딱 맞도록 편집하는 게 중요하지만, 스피드 램프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음악하고 딱딱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색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딱딱 맞도록 편집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